이야기는 오래전에 한 뉴스에서 시작됐다. 울주군은 최근 한국전력이 서생면과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 추진 중인 원전 사기 증설 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록의 장소는 부산과 울산. 그 안에 지금은 사라진 고리, 효암, 비항마을과 원자력 발전소 최인접 마을인 부산의 길천, 원래, 울산의 신리마을이다. 부산시 쪽 이제 행정구역상 부산에 있는 효암 쪽에 1, 2호기 짓고, 그리고 행정구역상 울산에 있는 비학에 3, 4호기 짓고, 원래 정부 계획은 그거였어요. 이제 주민들을 이제 이주시킬 그런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 와중에 울주군수가 선언을 한 거죠. 부산에 있는 신고리 1, 2호기 그거 짓지 말고 울산에 1, 2, 3, 4호기 먼저 지어라. 우리가 땅 내주겠다. 이유는 단순하고도 명쾌했다. 원전이 지역에 건설되면 1,900여억 원의 각종 자금이 지원돼 세수 중대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준공되었을 적에는 그 일시에 취득세가 약 240억, 또 공과금이 약 27억,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군수의 한마디에 여론은 뜨겁게 불붙었다. 인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핵발전소를 유치하려는 그러한 사고! 남의 일로만 여겼던 원전 문제가 울산의 전면으로 등장했다. 군수가 국가에 요청한 추가 부지에는 신리마을의 3분의 2가 편입됐다. 또 쫓겨가게 된다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너무 황당하고 잘 살고 있는데 막상 우리 여기에 저거 한다니까, 원자력이 들어선다, 너무 황당하고, 그러니까 다 반대를 했지. 진짜 뭐 거기가 막 생계를 다 제치놓고 가서 했지. 내 말이야! 고향에서 살고 싶다! 군청에 가서 우리 단체로 뭐 집회도 하고, 또 남창시장에, 공기시장에 가서 서명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잘 살라고 일하는 건데. (26년이) 지났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아이고 이 참 우리가 노력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백지화로 돼버렸다면, 그지? 남 노력한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현재 울산과 부산의 경계에는 총 1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제3해볼 원자력 발전소가 경상남도 동래에서 착공되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이 원자력 발전소는 동양에선 두 번째로 만들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79년까지 농촌 전화 사업을 100%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60만 킬로와트의 시설 용량으로 올해 75년에 완공됩니다. 발전소가 들어서기 전 마을의 풍경은 어땠을까? 이런 게 이제 1970년도 뭐 이렇게 그 이주하셨던 분들도 발전소 때문에 잘 살았다 하시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픈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자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로 관심도 없고 시시하고 덮어놨던 이런 뭐 사건 기록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 필름 속에도 무지 많다니까요. 사진작가의 필름 속에는 철거 당시 고리마을의 마지막도 담겨 있다. 제일 마지막에 나가신 분이 고리 안에서 정미소를 하시던 분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필름을 보시면은 이 정미소를 옆으로 해서 한 5m 절벽을 만들었어요. 못 올라가게. 그러면 이때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철거해 가던 이런 거 기록이 다 들어있죠, 이대로. 고리에 살던 천여 명의 주민들은 대부분 인근 마을로 이주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보험도 다 차 들어가거든요. 어디 누가 뭐 집단 이주한다 하면 참 힘들겠다 그 소리를 항상 둘이서 하고 있죠. 우리가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자력 선다고는 생각도 못 했고 그 당시에는 원자력 쓸 때 원자력 이야기 안 했어요. 전기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전기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시골은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 전기 만드는 공장이라 그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막 안 좋나? 이런 식으로 아무 내용 없이 지역민들 주고받은 대화였어요. 작게 시작된 소문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우리가 이렇게 오는 거는 진짜 박정희 시대니까 구두발에 밀리가 쫓겨 나오다시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행 여자들이 철거하고 일할 때는 들이눕기도 하고. 분위기는 말 못하지. 삼엄했지. 힘이 뭐 있습니까? 그때 한가는 소리뿐이지. 지금 다 그대로 밀리가지고. 당시 자진 철거를 알리는 이주 안내 문구는 정중했지만 떠나는 과정은 그렇지 못했다. 그 당시는 강제 철거돼, 강제 철거. 저는 집 다파산, 저기 다파산 보이거네, 뭐. 그래, 오가 집 짓는데 전 천막 치는 거 집자. 천막 치는 거 살았다니까. 우리 이주를 했지만은요, 그때 생각하면 요즘 같으면 난리가, 아니, 그런 난리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얘기로 그래서 워카브라 이거 조인트 가기가 나왔어요. 삼척 핵발전소 백지화 기념 탑 옆에는 기념비가 2개 세워져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세워진 기념비는 91년도부터 98년까지 삼척에서 첫 번째 핵발전소 반대 투쟁이 있었어요. 그 투쟁한 역사가 무려 7년입니다.
원전 예정부지 고시 10년이 지난 시점, 건설이 논의되자 지역사회는 들끓었다. 한전 지점에 막 상의를 메고 지역은 원전을 유치하게 되면 죽는다, 죽었다 하고 대규모로 막 진입하고 경찰들하고 격렬한 집회, 시위, 삭발투쟁, 혈서, 상여 끌기 할 수 있는 모든 것. 7번 국도 봉쇄. 1990년대 원전을 둘러싸고 여러 마을의 운명이 갈라졌다. 울진은 삼척에 붙어서. 우리가 흔히 핵발전소 지역이 지금 4군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산과 울산 그 사이, 그리고 이제 경주, 울진, 영광 이렇게 총 4군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재 정부 시절에 이미 발전소 부지로 확정이 되고 발전소 건설이 이미 가동이 다 된 지역들이 이렇게 4군데 지역이고, 네 곳 외에 정부가 지정했던 예정 부지는 모두 9곳.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며 원전 건설은 쉽지 않아진다. 이 9개 지역들은 핵발전소가 건설이 되지 않고 운영이 되지 않던 지역들이었고, 그리고 민주화 이후였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였고, 주민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반대 운동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굉장히 급해졌죠.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법은 90년대에 여러 차례 개정됐다. 법이 명시한 목적대로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당시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의 전전년도 판매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했다. 전기 판매 수익의 0.3%를 지역의 지원금으로 이렇게 주도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점점점 올라가요. 93년도에 0.5%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이게 0.8%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97년도에 1.12%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95년에는 시행령을 전부 개정했는데 사업의 효율을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린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이 150% 증가한다. 특별 지원 사업 또한 신설된다. 원전 건설을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의 장이 행정구역 전체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가용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원전이 지역에 건설되면 1,900여억 원의 각종 자금이 지원돼 세수 중대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준공되었을 적에는 그 일시에 취득세가 약 240억, 또 공과금이 약 27억. 울주군수가 원전 유치에 나선 배경에는 바로 이 개정된 법과 돈이 있었다. 자치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것이 이왕 그 세울 때야 우리 쪽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 바로 울주군수가 원전을 유치했다. 98년 말 기존 9곳의 예정 부지는 해제되었다. 이달 말 고시가 된다. 장관 결정만 남았다. 그리고 울산 울주군이 대체 후보지로 지정됐다는 보도가 났다. 공교롭게도 시기가 일치했다.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라 해제됐는데, 주민들은 정부가 원전 건설 대체 후보지로 울주군을 택한 것은 군수가 유치를 적극 희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생 주민들은 울주군청을 항의 방문해 군수가 앞장서서 원전 추가 지정을 철회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전 건설 반대는 곧
군수에 대한 항의와 분노로 이어졌다. 그 이전에는 핵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정부와 싸우는 것이 일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는 이제는 주민들이 군수와 싸워야 되는 이렇게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비난의 화살은 군수에게 향했다. 항쟁연합 대표부가 있겠습니다. 핵발전소 반대 울산 범시민 대책위는 오늘 박진구 울주군수에 대한 직무수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울산지법에 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정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원전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 입장보다도 우리 국민정부 입장은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가 일치하는 차원에서 시민과 주민들의 충분한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이것은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에너지 문제가 지역의 경제 문제로 축소되고 뒤바뀌는 시점이었다. 한편 70년대에 이미 발전소가 들어선 원전 마을은 다른 차원의 변화를 맞게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성 때문에 지역에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업도 제한당하고 농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수용당해서 축소된 상태에서 사람도 없고 수익원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우리 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주를 해야 되겠다. 참 92년.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1980년도부터 80년대 후반대부터 계속해서 이주 문제가 나오고 그 고리본부하고 계속 쟁점 상황으로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나라 법에 이제 가동 중인 그 발전소 때문에 이주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원전의 안전성으로 인한 집단 이주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개인별 이주를 원한다면 제3 감정 절차. 개인 이주는 쉽지 않았다. 나가기 위해선 누군가 들어와야 하지만 이곳에 올 사람은 없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마을은 71년부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 고리 주변 그린벨트는 원전 주변 지역을 저인구지대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전 시입의 중심으로 8km 반경 내 전체를 그린벨트로 묶어달라고 당시 한전에서 동자부에도 요청해서 정부에도 요청해서 정부가 이 8km 반경 내를 약 30여 년간 묶었어요. 그러니까 30여 년간 재산권 행사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묶여 있었단 말입니다. 꼭꼭 숨겨져 사는 우리 주민들.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박탈감이 쌓였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과 같은 일광명과 장한함을 대물림할 수 없고 떠날 수도 온전히 남을 수도 없는 딜레마. 우리나라는 전력의 절반가량을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 전력을 공급해왔습니다. 원자력 폐기물 저장 상태를 보면 94년 6월 말시 현재 2,285톤이 저장돼 있으며 해마다 260톤씩 발생된다고 볼 때
2000년경에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저준위 폐기물의 경우도 2000년이 되면은 역시 포화 상태가 돼 원자력 폐기물 종합관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자력 폐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식과 집단 이기주의로 아직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협조하면은 정부에서 뭐 전폭 지원을 해줄게. 길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뭘 하면 되겠느냐, 어쩌면 무슨 보상 차원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끔. 보안과 비밀을 고수하던 원전 정책은 90년대 들어 적극적인 홍보와 보상을 앞세운다. 그 중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원전 단체를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에서의 갈등이 정부와의 갈등, 즉 이제 한전과의 갈등에서 지자체의 장과의 갈등에서 그리고 또 이후에는 주민과 주민들끼리 이렇게 서로 배척하고 찬성파 쪽에서도 하는 얘기는 뭐냐니까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래 살 수는 없다. 그 반대하는 쪽도 뭐냐면 그거 위험해서 안 된다.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럼 그것도 다 그 지역민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부적으로는 주민이 양분되기 시작했고 나눠졌고 서로 갈등을 갖게 됐고 찬성 반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는 정부 쪽의 대답은 시원한 대답이 없고 그냥 말로만 뭐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줄게 하는 이런 입장. 모르죠. 박 교수는 잘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그게 무슨 매스컴을 탑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차다다비 밖에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가운데 갈등만이 선명했다. 굉장히 심했죠. 왜냐하면 죽이니 살리니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테러 공격을 받았어요. 그 사는 집에 밤중에 창문 깨고 하면 그 테러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사하고 있는데 쇼케이스를 그냥 밤중에 깨고 했으니까. 가게 자체 폐쇄, 가게에 붙였어요. 그 반동분자식으로 옛날에 우리 그 뭐 옛날에 6.25 이후에 뭐 빨갱이 뭐 짜고 해가지고 붉은 띠 붙이고 하잖아요. 반동분자니 뭐니. 와, 그 눈에 안 보이게끔 곡이 조금 심했어요. 끝으로도 심하고 고발도 하기도 하고, 막 때로는 친한 사이라도 길 건너가면서 외면하고. 다 알고 지내던 선후배가 아니고. 지금 또 알아요. 누가 그랬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의 골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게 원전 없었으면 없었던 일이죠. 아주 잘 서로 아무 일 없이 다 잘 사는 관계인데 저것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달랐다는 것만 가지고 서로 깊은 갈등을 갖게 됐으니까. (2010년) 삼척시에는 또 한 번 파문이 일었다. 당시 삼척시장이 원전 유치를 공식 선언하면서다. 아주 정말 유치 분위기였죠.
흑발전소 유치되면 완전 난리 나는 것처럼. (9년) 만에 원전 건설은 철회됐다. 그러나 갈등의 상처는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천재 인류의 기회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들어와야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러면서 찬반을 갈라놓은 전략이에요. 여기는 뭐 조그마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옆집 한 집과 한 집이 다 친인척 관계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야 그 집 가지 마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기에서 표시도 못해요. 핵발전소 반대하는 그 서명했다고 해서 그 집 물건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저 집 문방구는 이용하지 말아라. 어디 가지고 뭐 식당을 이용하지 마라. 그게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서로 조심시키고 위축시키는 거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온 동네 시끄럽고 식당에 앉으면은 늘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논쟁 자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난 이간질이라고 봐요. 청동 삼척 지켜내자! 승리하자! 원자력 발전소 유치는 삼척시를 갈라놓을 만큼 큰 이슈였다. 지역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길 반복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편하죠. 안 싸워도 되니까요. 본인들이 직접 손 들고 나가지 않아도 뭐 찬성하는 주민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막 반대하는 주민들 스스로 탄압해주고. 양쪽 다 3시에 딱 넓기로 저희들이 늘어가지고 문제 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아니 여기 시민이 저희들이 시설 보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양쪽이 어디가 있어요? 양쪽이 3시에 삼척 시민 여러분, 우리가 왜 원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왜 사랑하는 이웃과 갈라서서 싸워야 합니까?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방적인 정부와 한수원지경부 삼척시의 원전 유치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갈등은 이후로도 한참 동안 지속됐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지역의 문제로만 남겨졌다. 주민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가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던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발표를 슬그머니 연말로 미루면서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구는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이걸 종식시키려면은 주민투표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투표로서 끝장을 내자. 종식시켜야 된다. 민간 차원의 투표가 시작됐다. 이는 법에 근거해 그 결과가 행정의 구속력을 가지는 주민투표와는 다르다. 하지만 여론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주민투표는 조금 전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밤 10시 30분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유치 반대로 확정합니다. 68% 투표율에 놀랍게도 85% 반대, 15% 찬성. 그러니까 시민들의 진짜 마음은 뭐였냐면 85%가 반대였던 거예요. 그걸 시장이 밀어붙여서 유치 신청을 했던 거고요. 지역의 목소리는 과연 받아들여졌을까?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끝났습니다. 원전 논란을 여기서 끝낼지 계속될지는 정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에 달렸습니다. 정부의 뜻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그것은 법에 근거한 주민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산자부가 문서가 내려와요. 중앙선관위에 자문을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투표법에 그렇게 돼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국가사무인지 모르겠어요. 유치 찬성 반대를 표출하는 것도 못한다면. 정부의 입장은 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실시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될 국민이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억압으로. 부산과 울산의 신고리 원전 건설은 주어진 절차를 밟고 있었다. 여기 어떤 사람들 앉아놓고 뭐 한단 말이야? 주민들의 입장이 제한된 상태. 명목상의 절차였다. 신고리 원전 1, 2호기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지역어 전개 불참과 참석이 허가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 속에 강행됐습니다. 한편 원전 인근 주민들은 토론자로 나선 주민대표 선정도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토론회 자체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청회장에 주민들의 입장을 제안하는 등 공청회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협의해 줄 수 없다며 1차 공청회는 환경부로부터 반려됐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한 2차 공청회도 무산됐다. 울산 서생면사무소에서 진행된 3차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게 공청회입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거를 아니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민을 지금 설명하러 오는 거지 어디 한전적을 설명하러 오는 거야 이게. 청경들 말이야 사복을 입혀가지고 민주 찾으면서 쎄 그거 합니까? 주민들 생각해봐라. 니들 자식 내는 거는 뭐 정해지지 않아. 공청회는 번번이 무산됐다. (1년간)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나 애초에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1차 공청회에서 예고한 대로였다. 공청회는 원전 쪽의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뭐 수용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니네들이 수용할래?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넌 거부할 권리가 없지만 어떻게 하면 들어줄래? 어떻게 하면 수용할래? 라는 그런 방식의 접근을 지금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총집결해서 공청회가 표류하는 사이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엄숙한 부름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전 유치 백지화 공약을 전면에 내건 엄창섭 후보가 당선됐다. 대장정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체계의 구현을 위하여 군수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농민들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군수는 원전 백지화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했다. 취임 당일이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한 행정이 연속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발목이 묶인다. 내가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이야기해. 장소에는 앉아서 의논하고 하는 거. 군수의 말 바꾸기는 무책임했다. 군수님이 후보로 나오실 때 그 원전 문제 백지화한다는 그 말 우리 서생민들은 철석같이 믿고 표를 제일 많이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은 전면 뒷걸만큼도 안 보여요. 무슨 원자를 이야기하면 고개 돌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는 사실 이렇게 된 줄 모르고 그때 뭐 백지화 돼야 된다는 소리도 하고 했다 후보 때. 와서 보니까 이게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더라. 중앙정부가 한원들어 그냥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로 자리는 마무리됐다. 권한이 있는 줄 알았다. 건축가도 하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우리가 투표를 했지. 했는데 뽑아주는 까리 군수가 되니까 또 말을 바꿔가지고 유치가 됐다 이가 또. 아이고 차라리 처음부터 박진구 군수 말대로 했으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다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신고리 원전 건설 반대는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실시객 승인을 적극 처리하라! 그런 개인적인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아온 괘씸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한 사람 신고리 들어올 때는 5년도에 벌써 이제 토목공사 시작한다고 할 텐데 그 마을에서 지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팀을 짜준데도 일 못하겠다 했어요. 못 사오겠다 했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자꾸 길어지고 용기가 안 난다 이겁니다. 마을에서 다 모든 걸 전폭적으로 다 밀어줄 테니 사오라 해도 저 한수원과 산업자원부가 하고 있는 300~400명 되시는 분들이 2005년 5월 19일 시위는 이어졌고 등장하라! 등장하라! 같은 날 신고리 1, 2호기 기공식이 있었다. 1. 발파. 그 뒤로는 사실 이제 10개의 핵발전소가 들어섰고 경주에도 6개. 그래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합 16개의 핵발전소와 그리고 중저준이 핵폐장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이렇게 지역이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핵 폐기물도 핵발전소 지역에, 신규 핵발전소 지역도 이미 있던 핵발전소 지역에, 그렇게 핵발전소 지역들이 핵단지화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간 거죠.
서생도 마찬가지고 기장도 마찬가지고 업권 소멸 보상을 하잖아요. 소멸 보상을 하면은 이제 이 업 행위는 하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두 번째는 농지를 자꾸 점유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농어촌 복합지역이잖아요.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이래야 되는데 생계 수단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없지. 어쩔 수 없이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아예 극단적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이주를 해달라든지 보상을 해놔라든지 이런 거밖에 이분법적인 얘기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2005년 발전소 주변 지역법은 또 한 번 개정된다. 사업자 지역 지원 사업이 신설되면서 지원금은 2배로 늘었다. 뒤이어 이에 따른 시행령도 개정된다.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가동할 경우 가상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1년 후 지난 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 내년 6월 18일이면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처음으로 설계 수명 30년이 끝나게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러나 최근 자체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10년 더 가동하도록 정부 허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가 설비의 그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도 이것은 이용하는 것이 맞다. 지원금 같은 것들이 수명 완료를 앞두고 개정된 발주법에는 주목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 그동안 지원금은 발전소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됐는데 그 결정 기준에 발전량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지역 지원금은 발전량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발전량을 근거로 이제 지원금이 책정되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수명 연장을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그 지원금을 계속 받는데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발전소를 멈추면 지원금이 이만큼 줄어듭니다. 마을은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원자력이 돌아가도 우리 지역에서 문제고 폐쇄 시기나도 문제다.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와중에도 원전 마을이 가장 원한 것은 이주였다. 이주가 불가능하다면 남게 된 자들의 선택지는 하나다. 자, 여기까지. 주민들은 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 과학기술부가 오늘 고리 1호기 운영 연장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심도 있는 안전성 심사를 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또 안전 규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들을 아마 하시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면 연장 적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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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호기 수면 연장을 해도 된다는 쪽으로 언론 주민 의견을 묻는 공식 절차는 처음부터 없었다. 건설교통부처의 수면 연장을 주민들은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다. 우리 1호기 수명 완료에 따른 사회적 논의를 제안합니다. 우리 1호기 수명 완료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십시오. 타결된 지원금 규모는 1,610억 원. 고리 1호기는 수명 연장에 들어갔다. 국가적 에너지 정책은 지역적 보상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지랄 했었다면 봐라. 포함설 찔렀다. 돈 주기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런 생각도 갖겠지.
돈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고는 참 내 원망스럽지. 특별해서 1610억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이제 큰 일들 한 개 바다 여기에 근 한 300억이 들어갔고 우리 도로에 400억 가까이 들어갔. 근데 대한민국 어느 그 바닷가에 다 가보세요. 이내 사람이 제법 많이 사는 마을에 방파제, 이완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발전소가 있어서 발전소 지원금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안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안 거들떠보잖아요. 주민 돈을 안 들이면은. 상생과 동행이라는 오래된 약속은 문서 위 활자로만 남았다. 이주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잘 사는 마을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잘 살게 하나도 없이 기반 시설도 안 돼 있는데 뭐 도시가스 안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또 이거 그린벨트 풀리고 그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거는 그린벨트 지역에 있다가 풀리면은 도시 계획하는 거 있잖아요. 소방도로라든지 뭐 이런 거 아직도 완료가 안 됐어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은 세월이 흐르니까 나이 들고 생활권 잃어가고 젊은 사람 안 들어오고 현실적으로 지역은 피해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높은 건물들이 이거 전부 다 허세입니다. 외부에서 들 때는 왔더라 뭐 원자력 바람에 길천 동네 뭐 과암 빌라 사건만은 이렇게 잘 떼어놓고 사는데 뭐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야. 속에 집이 다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발전소는 마을의 정체성을 바꿔놓았다. 이제 마을은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불린다. 발전소 지원금에 많은 것을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우리 여기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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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잠깐만 들게 한번.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깻잎 빌어오세요. 정부나 한수원이 하는 말대로 획산업을 계속 이제 성장해 왔던 거죠. 뭐 기술 자립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근데 정작 주민들의 삶은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뭐랄까 이게 독립적인 생계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소가 없으면 사실 지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더 나아지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부가 어쨌든 마치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사실은 정부가 선택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형식이 달라졌다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내려꽂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딜레마는 뿌리를 내리며 서서히 가지를 뻗는다.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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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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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 갈등이 자꾸 나오죠. 갈등할 부분들이 자꾸 나오죠. 부산시하고 울산광역시 세에다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은 원전을 건설한다는 게 앞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날 지금 현재 주변 지역에 갖고 있는 갈등을 적당하게 해소해서 적당하게 가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 문제만 자꾸 국한되는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확대돼요. 그래서 유치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 불어라는 소리는 그래서 쉽게 하면 안 된다. 많은 걸 생각하고 얘기해야 된다.